두 정수 A, B를 입력받아서 A가 B보다 크면 1을,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두 정수 두 개가 A, B가 입력되고 출력에는 A가 B보다 큰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을 출력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코드부터 작성해 볼게요. 기본 코드부터 작성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C++를 배웠기 때문에 C++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C++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값을 두 개를 입력받기 위해선 저장소 두 개를 만들어야겠죠. A, B를 만든 다음에 우리 Cin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기존에 있던 scanf의 인자값 쓰는 것까지 해서 그게 통째로 Cin, Cout으로 바뀌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까지 받았어요. A와 B에. 그 후에 여기 보면 조건이 나와 있어요. A가 B보다 크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조건이 있고 1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고, A가 B보다 크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코드를 실행해 줄 수 있는 코드를 짜야겠죠. 자, 새로운 개념인데 if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if랑 영어라면 if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코드로 쓰게 될 경우에 if라고 적고 괄호를 쓴 다음에 여기에 조건을 적어주고 이 안에 실행할 코드를 적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A가 B보다 크면 1을 출력하라. 1을 출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출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로 이렇게 쓰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C 언어, C++ 언어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면 1을 출력. Cout 1 출력하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따로 두 개로 만들어 줄게요. A가 B보다 작으면 0을 출력. 이걸 그대로 복사할 수 있겠죠? 복사해서 같다. 원래 우리 기존에 같다라는 건 이렇게 하나씩만 썼었는데 우리 코딩에서 우리 C 언어, C++ 언어에서는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갈 때 무조건 두 개씩 써줘야 됩니다. 조건에서의 같다는 두 번 써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컴파일러로 와서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1번은 A가 더 큰 경우를 해볼게요. 100과 30 경우라면 1이 나와야겠죠. 1이 잘 나오고 이번에는 B가 더 클 때 100과 20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0이 나와야겠죠. 0이 잘 나오네요. 세 번째로 같을 때 100과 100을 입력했을 때 0 잘 나오네요. 다시 이제 편집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해볼 거는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하고 깔끔하고 길이가 짧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코드가 아래로 쭉 길어지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코드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지만 나중에 조금 더 코딩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코드를 조금 더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친구들 중에서 A 만들고 B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방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방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더 만들어야 될 때는 코드가 아래로 쭉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방은 한 번에 만드는 걸 추천을 해요. 여기 입력을 했고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일단 이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에 실행할 코드가 한 줄밖에 없으면 괄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우고 이런 식으로 생략할 수 있어요. A가 B보다 크다면 1을 출력한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 어떠한 코드를 적는다고 하면 C하고 C 여기에 똑같이 코드를 적는다고 했을 때 여긴 이거 같은 이 밑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엔 그냥 실행이 되는 코드고요. 이 위에 옆에 이 부분 옆에 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것도 지우고 그럼 여기 밑에도 다 똑같이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이고 또 아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더 줄이는 방법, 일단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A가 B보다 큰 경우가 하나 있고 A가 B랑 같은 경우가 하나 있고 A가 B보다 작을 경우, 이렇게 총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A가 B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렇기 때문에 딱 2가지의 경우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이 부분에서 같이 사용되는 게 else라는 문법인데 else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말했죠? 딱 2가지 경우가 있다고. A가 B보다 크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실행할 코드는 각각 1을 출력하고 0을 출력하고. 그래서 else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else라고 변경을 해주고 이게 끝입니다. 왜냐하면 else는 앞에 나온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니까 같을 때랑 작을 때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건을 적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씩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쓰고 조건을 이렇게 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컴파일로 교환할 거예요. 자, 그래서 else의 조건은 지워주고 이렇게만 하면 코드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대출을 한번 해볼까요? 대출. 네, 맞았습니다 하고 나오죠.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새로 배웠으니까 이 부분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조건에 들어갈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에 단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겠죠. 크기 비교에는 크다, 작다, 작다, 그리고 같다
추가를 하자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상, 이하.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써주는데 무조건 크기 비교가 먼저 와줘야 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마 컴파일러가 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는데 느낌표는 이렇게 적으면 다르다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한 번에 만족해야 할 경우,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만족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다, A가 정수인데 A가 정수고 B도 정수여야 돼요. 이 두 조건을 정수가 아니고 양수, A가 양수고 B도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경우가 됩니다. A도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클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개만 만족해도 될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가 0보다 크거나 B가 0보다 클 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될 경우, 이럴 때는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 짝대기, 이 긴 짝대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슬래시에다가 Shift를 누른 상태로 써주면 이 긴 짝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건을 말이 바꿔있다. 그래서 우리 이 조건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1038번 계절 고르기라는 문제예요. 일단 기본 코드 계절 고르기라는 문제예요. 문제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계절 고르기. 12월부터 2월은 윈터, 3월부터 5월은 스프링, 6월부터 8월은 썸머, 9월부터 11월까지 1월은 fall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월을 의미하는 정수가 한 개 입력한다. 출력은 계절 이름을 첫 글자가 대문자인 0으로 출력한다. 숫자를 입력하면 해당 월에 맞는 계절을 출력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일단 C++ 기본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본 코드 적었고, 입력값은 한 개니까 저장소, 인트 저장소 하나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토대로 작성을 해줄 건데, 일단 12월부터 2월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12는 가장 크고 1, 2는 작기 때문에 봄부터 진행을 해줄게요. 만약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A가 5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때도 마찬가지 출력해야 되는 값은 하나죠. 그렇죠? 실행해야 되는 값은 하나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그냥 그대로 적어줄게요. 스프링 이렇게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C++에서 출력할 경우에 문자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지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써볼게요. 6월부터니까 A가 6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9보다 8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동시에 만족할 때 썸머를 출력한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 있고 안에 우리 동시에 만족하는 이 기호도 있고 크기 비교하는 거 있고 출력하는 거 있고 이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하고 여기 숫자만 9 뒤에는 11 이렇게 바꿔주고 문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복사해서 넣을 수 있겠죠. 이러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조건을 써보면 12월부터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는 숫자가 되게 크고 또 2는 숫자가 작잖아요. 1, 2는 그렇죠? 이럴 때 조건은 또는을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A가 이때는 12밖에 없으니까 12거나 이거 또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시아웃 윈터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계획하는 줄에 보면 이렇게 짧은 코드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길이가 코드에 줄이 줄어들진 않겠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쌤이 아까 말해줬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쌤이 아까 이 부분과 else까지 가르쳤어요. 그쵸? 자, 여기서 또 추가되는 게 있는데 else 말고도 else if라는 직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번 조건이 있어요. 1번 조건이 있고 2번 조건, 3번 조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무조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조건에는 else 다시 1번 조건에는 if문을 쓰겠습니다. 만약 1번 조건을 만족하면 1번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if문을 쓸게요. 그러면 여기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서 실행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거 전부 다가 else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실행이 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실행이 되고 여기서 또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의 if문은 별개예요. 단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네를 세 개 중에 하나가 실행시키게 하려면 여기에 else if라는 걸 적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만 실행이 돼요. 자, 만약에 1번 조건을 만족했다 그러면 나머지 조건은 보지 않고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1번 if문이 실행이 안 됐어 그러면 2번 if문을 else if문을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2번 else if문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else문은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 경우에 if문 조건도 else if문 조건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else문이 실행이 돼서 else문에 써져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자, 처음에 if else if 마지막은 조건을 적지 않고 else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에서 5 사이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3에서 5 사이에 있는 숫자가 입력된다면 스프링이 입력되고 나머지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6에서 8 사이에 숫자가 들어왔다면 처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음 조건을 검사하겠죠. 여기서 만족을 했어? 그러면 썸머가 실행이 되고 나머지 코드는 실행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else if 아래 적힌 이 폴도 출력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앞에 숫자가 3부터 11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else가 실행이 돼서 윈터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if 부분의 기본적인 내용과 else, else if까지 배웠고 안에 들어가는 조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안에 들어가는 조건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앞으로 말고 앞으로는 if문 문제를 조금씩 더 풀면서 이제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건을 적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쭉 풀어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잘 따라오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